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 또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곳, 바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입니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국책연구기관인데요. 오늘 세종인사이드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김현철 원장님과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 또 세종에서의 소소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철 원장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연세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셨고요. 교육학 석사와 박사를 같은 대학원에서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게이오 대학교에서 사회학 연구과 박사과정을 하셨고요. 이후에 다양한 연구원과 다양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드디어 2020년 12월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세종인사이드 시청자분들께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세종 FM 개국 한 1년 정도 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언제부터 이 방송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방송을 통해서 인사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최근에 대표님 초대해 주셔서 제가 인사이드를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제가 처음에 오프닝을 시작할 때 국내 유일의 국제연구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국책연구기관으로서는 유일하죠. 네. 저희가 국무총리실 산하의 연구원이에요. 그 국무총리실 산하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고 저희 전체 국책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 분야, 인문 분야, 네. 사회 분야 총괄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 연구의 산하 조직인데 연구기관인데 26개가 있거든요. 네. 그 연구원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뭐 교육을 연구하든 노동을 연구하든 여성, 뭐 육아, 경제, 대외 경제, 교통, 국토 많은 연구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이 청소년 분야의 연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새롭게 다가봤는데 그 이력을 보다 보니까 저는 좀 생소한 게 우리 김현철 원장님께서는 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셨는데요. 이제 박사, 석사를 교육사회학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인문사회 교육 쪽으로 이끈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지 궁금해요. 네. 있었죠. 네. 저는 이제 학부에서 화학공학을 했던 이력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네. 이제 어려서부터 만드는 거 좋아하고 꼭 과학을 좋아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네. 수학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싫어하지만 네. 싫어한다기보다 할 일이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과학자가 되는 게 어려서부터 꿈이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 생활 시작할 때부터 우연한 기회에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한 8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 6개월은 제가 억지로 시작한 거여서 6개월 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마지막 날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날 아이들이 내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아이들이 저한테 그 제가 맡았던 아이들이 편지를 이렇게 쓰고 막 가더라고요. 뭐 간단하게는 그냥 선생님 좋다는 얘기예요. 보고 싶다는 얘기고 잠깐 떨어져 있었는데 근데 그게 저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졌고 그래서 계속 이제 교사 생활을 했던 거고 그 자폐 아이를 한 아이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만나면서 처음 교육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갖게 된 얘를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어느 선배분이 이제 자폐아를 소재로 한 교육 소설 같은 것도 소개하고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 아이하고 보냈던 시간들이 틀린 건 아니다. 그 작은 그 동기들이 하나씩 모여가지고 우리 김현철 원장님이 이 교육학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인도해준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있었군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 곳을 보면 교육부나 여성가족부와의 협업도 굉장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청소년 관련 정책과는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행정적인 의미에서 청소년 정책. 네. 그러면은
초창기에는 물론 아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애초에 문교부라는 이제 조직이 행정 조직이 있었잖아요. 네. 그 범위 안에 다 있었고 또는 뭐 내무부도 일부 역할을 하고 그랬는데 청소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별도의 정책으로 불리게 된 거는 체육 청소년 부라고 있었어요. 아, 네. 체육부에서 체육 청소년 부로. 근데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그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따로 있고 하지만 교육 정책도 큰 범위에서는 청소년 정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육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협업할 일은 굉장히 많죠. 근데 오랜 동안 따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네. 같이 해오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나 최근 10여 년간 계속 같이 협업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왔고 최근에도 더 박차를 가하고 있고 네. 하죠. 그래서 학폭 문제라든가 뭐 인성 문제라든가 진로 교육 문제라든가 돌봄 문제라든가 다 사실은 한 부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네. 부처의 협력은. 네. 사실 뭐 10여 년 전에는 따로 이제 추진을 했었지만 지금 10년 전부터는 함께 협업을 해오고 있다. 말씀을 들으니까 10년 전부터는 이제 차곡차곡 뭔가 쌓여서 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이 좀 갖춰졌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현철 원장님께서는 아시아 진로개발학회와 또 미래진로개발학회 회장직을 꽤 오래전부터 지금 맡고 계시는데요. 이 두 학회는 어떤 학회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 진로개발학회는 지금 한 10개국 정도가 회원국으로 네. 이제 가입이 돼 있는 학회여요. 근데 이제 국가 단위로 하고 있고 개별적인 회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네. 학회이긴 합니다. 2017년에 국제회의를 개최를 했거든요. 서울에서 개최국에서 이제 회장을 선임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네. 제가 부회장을 하다가 이제 회장을 맡게 됐고 네. 그 이후에는 공교롭게도 2년마다 나라를 옮겨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다음번에 또 저희가 하게 되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그렇죠. 다른 데서 개최를 못해가지고 지금 계속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여전히 맡고 네. 있는데 네, 네. 그렇고 네. 미래진로개발학회는 원래는 아시아진로개발학회 한국지회 한국지회. 네, 이렇게 이제 설립을 했어요. 네, 설립을 했는데 한국만의 좀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미래진로개발학회라는 이름으로 개칭을 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여러 이제 진로 전문가들이 이제 다른 학회하고 좀 다르게 아직 뭐 신생학회이긴 한데 네. 학술적인 연구보다는 현장 중심의 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네. 학회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로 진로 개발 학회 왠지 좀 응원해드리고 싶고, 네, 학부모의 한 명으로서 좋은 좀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네요. 미래 진로 개발 학회는 네. 학교 안과 밖에서 진로 교육을 하시는 네. 그런 실천하시는 현장 전문가와 또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모임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쩌면 그래서 이론과 실전이 좀 결합이 돼서 좋은 결과들을 좀 나온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 학회가 네. 학회원들하고 이제 동일한데 진로 숲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진로 숲이요? 진로 숲. 네. 그게 이제 이 학회의 네. 취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네. 진로 생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예. 그걸 숲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아, 네. 그래서 이 진로 숲 회원들은 이제 교육부에서 네. 진로 교육 이제 전국의 진로 체험 센터를 네. 시군구 단위로까지 쭉 이렇게 설립을 하면서 네네. 이분들 컨설팅을 하면서 음. 같이 만나게 된 분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자도 있고 네. 또 학교 선생님, 진로 선생님들이죠. 네. 또 있고 그다음에 진로 센터 분들도 계시고 진로 센터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진로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활동이고 네. 처음에는 이제 컨설팅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지역의 진로센터 또 진로 교육이 좀 안착될 수 있도록 네. 컨설팅하는 역할 이런 걸 하면서 성과라고 하면 좋은 그 진로 교육 관련된 자원들 인력들이 함께 네.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이고 네. 네.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진로 교육 뭐 계획도 만들어주고 예. 또 뭐 사업에 대한 제안도 해주고 그 전에는 진로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가 네. 한 10여 년 전부터
진로 교육이 굉장히 붐을 이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체험이 중심에 있었어요. 네. 진로 체험, 현장 네, 가서 네. 직업 체험도 하고 막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탁 스톱이 됐잖아요. 그랬죠. 굉장히 어려움이 생긴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 네.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지만 아까 학회도 마찬가지. 네. 학회도 이제 활동이 스톱이 되면서 온라인 회의 중심으로 이렇게 해왔었고 온라인을 통해서 했던 이제 시범적으로 좀 했던 게 멘토링. 멘토링 섬.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이 언택 상황이 되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장점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뭐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에 자원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멘토를 해줄 수 있는 분도 수도권에 많은 거예요. 네, 수도권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있더라도 거리가 멀어서 멘토링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온라인 멘토링의 한계도 있지만 장점은 멀리 떨어진 멘토분을 모셔올 수 있다. 와, 그런 장점이. 장점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범적으로 했고 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책으로 엮어서 네. 많은 분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네, 네. 어, 그 2022년에 네. 공저하셨던 진로 생태계 우리 교육 체계를 새롭게라는 그 책 네.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읽지는 못했지만 목차를 좀 살펴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 진로 교육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이 중요하고 마을과 학교의 상생 또 혁신 교육지구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실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공동체에서의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진로 분야에서 또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네. 네. 진로 교육만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네. 예를 들어서 음. 뭐 학교에서 밖에 이제 학교 내부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외부에 예를 들면 직업 체험을 보낸다. 네. 그러면 네.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냥 학교에선 보내고 네. 그쪽에선 받고 받아서 네. 프로그램 운영하고 네. 프로그램이 좋으면 그것도 좋아요. 네, 네. 좋긴 한데 아까 제가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게 모든 게 진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교육도 진로 교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진로거든요. 결국 그 청소년기에는 예. 진로를 예. 찾기 위한 그런 그렇죠. 네. 수학을 하고 네. 뭐 이런 것도 다 나중에는 마찬가지죠. 나중에 성장해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튼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그냥 보내서 하고 와도 좋은데 네. 이걸 왜 하며 이걸 하고 나서 또 어떤 변화가 있으며 이런 것들을 다 좀 기획을 하고 아이들도 미리 가기 전에 네. 저 체험 때 오늘 뭘 하러 간다. 미리 관련된 수업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고 네. 선생님들이 미리 좀 하고 또 가서 하면은 그 체험의 효과가 또 배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체험한 거를 갖다가 와서 선생님은 또 체험했던 거를 또 베이스로 해서 그 다음 수업을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냥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을 혁신교육지도 하고 또 마을 교육 공동체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네. 그게 사람을 그냥 인력을 교류하거나 프로그램을 교류하거나 시설을 교류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네, 네. 사전에 서로 코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협업을 그렇죠. 하는 게 예, 예. 그런 거를 만들어내자는 게 저희 음. 학회하고 진로숲의 목표이고 네. 그런 걸 강조하죠. 근데 네. 책에서 그래서 마을 교육 이런 것도 많이 강조가 돼 있죠. 네. 사례들도. 네. 네. 좀 그게 좀 시스템화가 돼서 음. 좀 우리 아이들이 좀 진로 교육의 어떤 밑바탕이 돼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원장으로서 좀 많은 분들이 거쳐 가셨지만 우리 김현철 원장님께서 좀 목표하는 게 따로 있으시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연구소니까 네. 연구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음. 성과 있는 연구 그다음에 또 기왕이면 아니라 이제 저희 책무 중에 하나는 그냥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거예요. 네, 네. 저도 연구를 많이 해봤지만 네. 제가 연구한 것들이 그냥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장하고 접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접점이 있어야 연구를 할 때도
또 현장감 있게 재현도 하고 맞습니다. 또 그러나 재현을 했다고 해서 또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쭉 이제 16년 연구를 하다가 네. 이제 원장이 된 건데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만들어야 된대, 역동을. 그래서 현장하고 호흡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렇게 네.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다만 아쉬운 건 온라인 코로나로 거의 2년을 맞아요. 제가 임기 중에 2년을 보내서 되게 아쉬운데 네. 온라인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좀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네. 이제 올해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네. 현장하고든지 최대한 하여간 시간만 나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 연구자들도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호흡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하는 것 중에는 정책 연구도 하지만 기초 데이터를 생산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네. 그 데이터도 좀 더 체계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도 좀 만들었던 것들이 제가 했던 것들 중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네.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책무도 있지만 네.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투명하게 기관을 운영하는 것. 그거는 제가 쭉 그간에 원장하기 전부터도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도 이제 기관 운영 참여하면서 그렇게 했었고 네. 노동시장에 대한 변화,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 이게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여러 환경 변화도 있었지만 네. 지금은 이제 MZ 세대들 일하는 방식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걸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바뀔 거고, 네. 그래서 이 청소년 특히 연구하는 기관이니까 네. 일하는 방식이 좀 더 선진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유연근무라든가 이런 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이런 노력을 많이 했었고 아직 좀 실험적인 단계이지만 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현철 원장님께서는 그 2015년부터 19년까지 교육부에 그 진로교육 컨설턴트 활동도 하셨어요.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이 사례가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진로숲이 만들어진 배경이에요. 그 기간이 좀 주력하셨던 예, 시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로숲이 이 컨설턴트들의 모임이었어요. 네, 여기 네. 연구자들 뭐 다 다양하게 들어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벽도 많이 느꼈죠. 우리가 지역을 변화시킨다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네. 쉽지 않거든요. 네. 쉽지 않아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농축돼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교육의 발군의 스타들을 많이 만났다. 많이 만났고 네. 정말 어디는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도 어렵게 또 성과도 참 미미하게 내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몇 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의기투합해서 의기투합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네. 지역을 어떻게 움직일 건가, 네. 지역의 생태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어떤 감각들이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선천적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또 홍보도 하고 엮어주고 뭐 그런 역할들을 저희 했던 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 그 2030 혁신 리더 모집이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계속해서 김현철 원장님께서 지역 발전, 지역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일환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들을 모집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 2019년 경인가 그때 이제 청소년 정책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인 자리에서 제가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발표 이전부터 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 분들한테도 뭐 각 지역에서 각자 이렇게 활동하는데 한 100명 정도가 네, 똘똘 뭉쳐서 발군의 스타들 여기저기 찾아보면 100명 정도 있을 텐데 있죠. 100명의 혁신 리더들이 같이 모여서 네. 뭔가 하면 좋지 않겠나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도 이제 공공기관이에요. 여성가족부 산하에 네. 거기 이사장님과 그다음에 이제 그때 저희 전임 원장님이신 이제 원장님 두 분하고 이제 같이 얘기하는 와중에 당장 하자. 그래서 2019년부터 시작했죠. 1기부터 모집을 해서
청년들 중심으로 네. 2030 중심으로 네. 모집을 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네네. 겁니다. 그렇군요. 네. 또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성과 보고회를 또 개최를 했던데요. 이 행사는 어떤 행사였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탄소 중립 문제가 기후 변화 문제가 지금 뭐 피부로 느끼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호우 문제도 그렇고 맞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하던 그냥 환경 지키기, 환경 캠페인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네. 굉장히 지금 이번 호우가 이제 대응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이제 대응책을 이 여부를 떠나 가지고 이런 상황이 만일에 지금 이번 호우가 기후 변화의 결과라면 지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 전에 미리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목표로 삼는 건 1.5도씩 내려야 되는데 탄소 중립 선언하는 게 2050년이잖아요. 네. 2050년에 왜 1.5도씩을 내려야 하며 그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2050년 가보자. 가가지고 그때 확 문제가 되면은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도 대체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들이 이거 경각심을 갖고 이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어른이 같이 해야 되는 맞아요. 예. 니들 미래 세대니까 니들이 해 이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함께 해야 되는 네. 거죠. 예. 절실히 느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절실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절실히 느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미래에 올 일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여서 네. 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심각한 거다 이게. 네. 예, 그런 의미에서 같이 생각하고 공유하고 가치를 같이 생산하고 만들고 하기 그렇군요. 위한 그런 시도였다. 활동이었군요. 예, 예. 김현철 원장님, 요즘 원장님 굉장히 바쁜 행보를 보이고 계시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 김현철 원장님을 좀 행복하게 하는 게 있을까요? 아 저요. 네. 예, 뭐 같은 얘기 반복일지 모르겠는데 네. 연구를 하다가 이제 갈증이 있었던 건 뭐냐면 뭐 좀 이렇게 지역이나 세상을 내가 말한 것처럼 뭐 지역이 중요해 그러는데 뭐 입으로만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도 여기저기 방문하면서 또 현장 분들 서로 이렇게 엮어주기도 하고 네. 또 새로운 아이디어 서로 공유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 와중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게 있고 세종에 사는 것도 좀 행복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세종에서는? 일단 너무 네.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아침마다 수영을 하지만 여러 운동을 다 좋아하지만 네. 수영을 하면서 스트레스 쌓이면 물속에 들어가서 잠기면서 명상하듯이 네.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네. 또 그런 환경들이 세종에 잘 갖춰져 있어서 맞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김현철 원장님 오늘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 많은 다양한 연구 활동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세종 인사이드에서는 청소년 분야 유일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김현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세종 인사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